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그 검수완박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검수완박 이후에 민주당 상황은 어떠냐? 그로부터 대략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후 민주당.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찍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만 몰랐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도간에 든 개구리 이런 얘기 있죠. 바깥에서 뜨겁게 지금 불이 달궈져 있는데 그 사실을 안에 있는 개구리만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바깥에서는 알고 있었죠. 저걸 할 경우에 의미도 없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을 지킬 수도 없다. 그리고 그걸 추진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을 윤석열 정부가 세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방선거 참패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짚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전당대회 국면이 되니까 민주당이 또 돌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이제 반 이재명계 중에서 강병원 의원이라고 있죠. 요새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만 하더라도 우리만 옳다는 독선에 빠졌던 것이 아니었나. 국회에서 확립된 민주적인 규범을 깨면서까지 추진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씩 쭉쭉 빠지는 걸 실제 목격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갑자기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 그 복당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죠. 복당 반대, 이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도 상식을 복원하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상식은 무엇일까요?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두둔하고 방어하는 데 앞장서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 때 그 선거법 같은 걸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소규모 정당하고 해서 밀어붙였던 것, 물론 그 이후에 총선에서 승리했죠. 압승을 했죠. 그러나 그거는 또 그 당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잘못된 어떤 정치 스타일, 미래통합당에 또는 잘못된 공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살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총선에서 정말 참패를 했는데, 자, 결국 상식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제가 국민 눈높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제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만 국민 눈높이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거는 그게 인지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기자들은 자기 기사를 써가면서 그 기사를 썼을 때 나중에 반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팩트가 잘못됐으면 반격이 들어오고, 또 입장이 다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쓰죠. 혹시 이게 그래도 오보가 나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늘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사람과 또는 본인 스스로 정파성을 띈 사람, 이런 사람들과 기자 출신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늘 그래도 수십 년간 국민 눈높이, 과연 평균적인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사도 쓰고 판단도 합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국면, 조국 사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평균적인 국민들은 저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였죠. 밀어붙이고 나서 지금 2달 뒤에 반 이재명계는 그 검수완박 국면을 반성 모드로 갑자기 돌입하니까 또 평균적인 국민들은 뭐야 저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야, 왜 갑자기 저래? 자기들 또 전당대회에서 뭔가 혁신 어쩌고 하려고 하니까 저러는구만. 왜냐면 그때는 다 찬성했던 사람들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파악하는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 거기에 검수완박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금 와서 뒤늦게 반송 모드, 뒤늦게라도 반송 모드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와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지죠.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국민 눈높이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처리할 겁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뭐 일종의 회생불능? 아마 그런 DNA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는 대단히 좋은 일이죠. 물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또 이준석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서는 서로 못하기 경쟁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를 충분히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 최고령이죠. 홍문표 의원은 야,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 5년 가겠나 하는 얘기가 주변에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문표 의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의 잘못입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저는 평균적인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2달 뒤에 갑자기 일부 당권 주자들이 반성 모드에 돌입한 것도 의아한데, 또 하나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탈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탈당한 건 아니지요. 그리고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탈당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서구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했죠. 이른바 전문가 영입 인재 케이스로, 전문가 인재 영입 케이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인데, 그래서 광주에 지역구에 공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뭐 고졸신화, 뭐 이런 걸 타이틀을 붙여서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선거에 잘 활용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뭐 지역구, 뭐 보좌진들의 뭐 성추문, 뭐 이걸 감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을 벗어나서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검수완박 국면이 되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게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해서 여당으로 절반 구성하고 야당으로 절반을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요, 최소 90일 정도는 그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갑자기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죠. 근데 요걸 꼼수로 피하기 위해서 여당 3명, 민주당 3명이죠. 거기에다가 야당 3명인데, 야당은 국민의힘 2명, 거기다가 교섭단체 외의 사람 하나, 요렇게 하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끌어들여서, 왜냐면 민주당이었으니까 끌어들여서 안건조정위원회 숫자를 채우겠다. 왜냐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들였는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을 빼고 누굴 넣을까 하는데 갑자기 민형배 의원 잘 아시지만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선 경선 당시에 친문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호남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법사위에 있었는데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러고서 나 이제부터 무소속이야. 그래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갈래.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의장 탈당, 꼼수 탈당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검수완박은 5월 초에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양향자 의원에 대한 온갖 협박, 위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죠. 근데 본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브들 같다. 이렇게 5월 달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오히려 민주당 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아픈 일이죠. 광주 출신이, 그리고 한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인재 영입 케이스로 영입해서 잘 활용했던 그 사람이 민주당의 핵심을 찌르는, 그 핵심도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인트로 핵심을 딱 짚어주니까 얼마나 민주당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여튼 양향자 의원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이라면 정파성을 탈피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이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고민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요즘에는 무슨 여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 다른 어느 국회의원들보다도 유리하고 전문성도 있다고 우리가 일단 판단이 되죠. 어차피 뭐 그 부분에서 무슨 뭐 학위를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오랜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전문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향자 의원을 정파와 무관하게 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뭐 이름 정치적 센스로 봐도 그렇고 전문성 영역에서 봐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 2달 후에 그런 길로 가고 있고 민영배 의원 이제 검수완박 다 끝나고 나니까 자 토사구팽이라는 게 뭡니까? 사냥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냥개를 뭐 삶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듯이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본인은 복당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은 민영배 복당 반대. 이게 곧 상식이야.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는데 오리알 안 되죠. 민영배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자, 내 이름을 전당대회 전에 거론하지 말라. 내 복당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전당대회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재명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자기는 복당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어떻게 좀 복당을 해볼까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 운명이 엇갈린 두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는 뭐 누구의 승리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1년 10개월 뒤에 어차피 총선이 있는데 아마 그 총선에 양향자 의원 이제 민주당 공천은 날아간 거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 공천은 못 받는 거고 민주당 공천자가 다른 사람이 있을 테니까 출마하면 뭐 100% 낙선이죠. 그럼 낙선된 뒤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도모를 하고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에 아예 출마하지 않고 차라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뭐 비례대표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광주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한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길이 남아있고 민영배 의원은 뭐 지금은 오리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평가를 받지만 결국은 뭐 여기도 광주니까 아마 1년 10개월 뒤에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광주에 다시 공천을 받아서 배지는 또 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상식, 눈높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영배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양향자 의원은 적어도 소신파로 기록이 될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건 본인의 철학의 문제이겠죠. 그렇게 돼서 지금 검수완박 2개월 뒤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검수완박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정치사적 의미 뭐냐? 첫 번째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정점을 찍고 기울기 시작했죠. 검수완박으로 민주당 정부의 말기 기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 지방선거까지 대선 때 0.73%포인트라는 차이가 지방선거 때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 참패를 이어갔죠. 지금도 검수완박 국면 그렇게
검수완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검수완박의 운명이라는 데서 짚어드렸듯이 형해와 거의 뭐 뼈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대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세우고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완전 박탈 안 되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이거는 검찰에 지금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안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개특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은 형해화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검수완박 2개월 뒤의 민주당. 일부에서 반성 모드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반성 모드가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정말 지킬 수 있는 소신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저의 진단이다. 그래서 검수완박 2개월 후의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